병오년 실감이 안 나죠? 아니 벌써 병오년이야. 일산에 언제 했다고. 그쵸?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굉장히 강렬한 이 색깔 보세요. 벌써 빨갛죠? 강렬한 화의 에너지가 왔다. 드디어 이제 저는 꽤 무섭게 바라보는 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화가 강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병오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병오년을 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병오년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냥 뜬금없이 2026년 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뒤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럼 뒤로 가면 그 출발점이 언제냐? 인년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쵸? 왜 인년부터 출발해요? 삼합이 있잖아요. 인오술 삼합. 오화가 가운데 들어가면은 인이라는 글자가 멀리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겠어요? 사년. 올해죠? 을사년. 사오미라고 하는 방합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년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도 이제 추측을 해야겠죠. 자, 미년과 술년이 있죠. 자, 이거를 보면은 22년, 25년, 그쵸? 그리고 27년, 그리고 여기는 경수년이니까 저 멀리네요. 30년, 2030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병오년은 이때, 그리고 이때하고 굉장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나? 올해는 뭐가 있었죠? 올해도 대선이 있었잖아. 뭐야 이거. 5년을 사이에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5년에 또 뭔가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7년하고 30년에 또 뭔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병오년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운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2년부터 멀리서는 여기서부터 왔다. 물론 이제 이게 목이잖아요, 사주가. 목이다 보니까 이때 일이 내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때 시작이 된 건 맞지만은 우리가 22년에는 알 수가 없었죠.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는 게 내년의 운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이 사화는 인년에 비해서 어때요? 목이 아니라 화잖아요. 굉장히 노골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인목은 노골적이지 않아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화년은 굉장히 뭔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게 확실하게 병화로 올라오니까 드러난 거죠.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운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주에 맞춰가지고 운을 해석할 때는 22년과 25년을 건드려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병오년에 만약에 어떤 큰 시험을 본다. 그럼 시험에 합격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26년만 보지 말라고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하냐는 거죠. 아니 25년하고 22년에 뭔가 공부를 쭉 해왔어야지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고3 혁명을 믿지 않아요. 고1, 2 때 공부 안 하고 고3 때 수능 봐가지고 바로 된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과거를 추적해서 병오년을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이 병오년이 왔는데 이 글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일단 병화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뭘 의미해, 병화는? 우리가 배웠던 걸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자, 일단은 드러난다죠. 보여진다 또는 드러난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운들은 안 보여지고 안 드러났느냐 이거예요. 예, 안 보여지고 안 드러난 게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보여진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못 보고 이럴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병화가 하필 와서 드러난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죠. 일반성, 보편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평범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 평범하게 돼야 볼 수 있어. 자,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년에는 어떤 내가 뭘 하더라도 평균화를 하거나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세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명리학을 강의하고 있지만은 이걸 고도로 전문화 시켜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어렵게 해서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아져 있던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많이 낮았던 사람들은 끌어올려가지고 평범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 오늘 잘 쓸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중성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중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병오년을 제대로 쓰는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드러난다와 보여진다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내 의도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내 의도대로 간다 그러면은 드러난다가 아니라 드러낸다도 되겠죠. 내가 의도해서 보여준다도 되겠죠. 그래서 내년은 병원연을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않는 사람이 명백하게 엇갈려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들, 특히 이제 을사년에 준비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결과로 드러내야겠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내가 만약에 사업을 준비해서 뭔가 대박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쳤다.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애인과 사귀고 있는데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운에서 이거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잖아요. 보여지는 게 전체한테 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들통나고 들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래서 드러낸다, 드러난다 되지만은 들킨다도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감출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년은 어떻게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현상으로도 있겠지만은 개개인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감출 수 없는 게 뭐를 감출 수 없다는 거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뭐를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는 엄한 짓 한 거 없는데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뭐를 감출 수 없냐면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년은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기가 참 어려운 운입니다. 자, 왜 숨기기가 어렵냐? 오화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지진은 천간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나 내년은 둘 다 화란 말이에요. 음양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음양이 다른데 간여지동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오행이라도 음양이 다르면 간여지동이 아닌 거예요. 지동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음양이 다른데 이 병화는 양으로 드러났지만은 이 지지에는 오화로 일단 다르죠. 밖으로 나온 것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 자, 다르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달라야 살아남는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달라야 살아남아요, 내년은. 오화는 숨기고 병화만 드러내야 돼요, 내년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반대에 있는 게 자수란 말이에요. 자수는 당연히 숨기는 거고, 멈추는 거고, 고요한 것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의 정지한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인간도 다 정지를 하죠. 언제? 잘 때. 잘 때 모든 기능이 정지되잖아요. 시각도 없어지고, 후각도 없어지고, 청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도 잘 자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의 에너지가 잘 발달한 거죠. 근데 조금만 시끄러워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관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잘 때는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잖아요. 현실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수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화의 에너지는 뭐예요? 오화의 에너지는 멈출 수 없다예요. 멈출 수 없다. 뭐를 멈출 수가 없겠어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섞임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섞임을 멈출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섞임이 일어난다. 섞임이 일어난다고 봐도 되고요. 이거를 분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분열이 된다. 분화가 된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쪼개지는 걸 얘기합니다. 나 자신도 어때요? 여럿으로 쪼개지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원웨이죠,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집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열이 된다는 거는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루트가 쪼개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퇴근하고 집으로 와야 돼요? 에이, 데이트하러 가야지. 영화라도 보러 가야지. 밥이라도 먹으러 가야지. 어때요? 쪼개져 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생활에도 그런 쪼개짐이 나타나게 되고요. 관계에서도 쪼개짐이 나타나겠네요.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하고만 만나겠어요? 애인의 지인들도 만나게 되고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멈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관계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이죠. 내년은 굉장히 감정적인 해라고 했어요. 이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운이에요. 어떻게 노출해요? 폭발적으로. 자, 폭발적인 이유는 이 오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화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화 때문에 그거를 순간적으로 빵 터뜨리듯이 드러내요. 그래서 사주에 오화가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드러낼 때 굉장히 빠르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드러내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아예 안 드러내요. 자, 오화하고 자수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오화는 순간적으로 터지듯이 소리부터 질러요. 화나면은. 자수는 어때요? 속으로 소리 지르고 있죠. 겉으로는 안 드러난다고요. 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있다. 근데 언젠가는 얘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자수가 드러내면은 굉장히 오래 가죠. 뒤끝이. 오화가 드러내는 것은 순간적으로 터지지만은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화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공호함이 있어요. 자, 이 공호함이라는 것을 병원연에 갖다 붙이면요, 일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확 터뜨리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수는 잘잘하게 여러 번 터뜨리는데 안 사라져요. 저는 그래서 오화가 좀 더 낫다는 주의예요. 화 낼 거면 차라리 내라. 죽일 듯이 노려보지 말고 제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수의 에너지를 이해하면 반대편에 있는 오화의 에너지도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폭발적이고 노출되고 감정적으로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극단으로 간다는 게 핵심. 완전히 극단. 내년은 모든 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병화가 왔다 그랬죠? 병화는 극단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평범해지는 거, 섞이는 거라면서요. 우리 다 섞여서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졌다고, 뭐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정치의 갈등 뭐 많아졌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평범하게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골마 있다고. 이게 지금 내년이 굉장히 이중적인 해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때 일어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보일 거거든. 분열이 일어났구나. 근데 뒤로는 칼 들고 있고 앞으로는 악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곧 세계가 아니겠어요? 하나가 전체인데 우리 일상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년은 이 화의 강렬한 에너지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원연의 희기가 엇갈리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병원연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이거를 잘 쓰기 위해 필요한 오행의 에너지들이 있을 텐데 어떤 에너지가 될 것이냐. 자, 일단 이 화의 에너지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건 확실해요. 그냥 화가 아니라 오화를 깔고 왔다고요. 이것은 병화는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한 열의 온도를 내재하고 있어요. 한난조수로 따지면 굉장히 열한 거예요. 이거는 열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조습으로 따지면 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섞이고 아지랑이가 피고 우리가 더울 때 습도가 높아야 덥다고 느끼죠. 예, 건조한 때는 생각보다 덥다고 그늘만 가도 시원해져요. 근데 이제 습한 에너지가 커지면 우리가 막 미칠 것 같죠. 그게 이제 병원연의 섞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다뤄야 되는데 이 온도를 다루는 거는요, 인류의 역사와도 인연이 깊죠. 이 강렬한 온도를 잘 다룰수록 문명은 발전해왔단 말이에요. 불의 발견, 저는 발견이 아니라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비벼가지고 알았겠냐고, 번개 맞았는데 불 나니까 발견이 된 거지. 그쵸? 그 불이 발견되면서 음식을 조리해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양소를 흡수한 게 많아지니까 몸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청동기 시대가 열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를 발견하니까 철기 시대가 열리고 이래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만 있다가 자외선, 적외선 발견하고부터는 문명이 또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인류의 발달은 이 화의 에너지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 1억 도 이상 되는 온도를 컨트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 기술을 아직 못 써요. 핵 분열은 쓰고 있죠, 원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싸게 쓰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없었으면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핵융합도 그거를 에너지를 다루면서 인류의 문명이 한 번 더 발달이 될 텐데 그만큼 뭐예요? 위험하고 어렵다고요. 이 화를 다루는 것은. 자,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이 화의 강렬한 에너지를 담아서 다룰 수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화가 화생토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가 가능해지냐? 병원연의 에너지를 수렴할 수 있어요. 모은다. 일단 이것을 모아서 가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것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모든 열을 다루는 모든 것은 가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도자기 구울 때도 어때요? 1000도씨 되는 거에 막 열을 가둬놓고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토의 에너지예요. 자, 토는 이 화가 끊임없이 분열하는 에너지 또는 폭발하는 에너지, 드러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요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극으로 치달아서 내년에 얼마나 극으로 전쟁도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지금도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죠. 서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년은. 그래도 뭐 얼마나 부딪히고 분열하고 같은 파벌 안에서도 싸우고 이러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세대 갈등이 있다 그래도 한쪽이 한쪽을 죽여서 되겠어요? 다 같이 살아가야지. 그쵸?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토예요. 더 이상 이 분열이 커져서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래도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 토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병원연을 오버하지 않게 되는 힘이 있어요. 병원연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킬 거예요. 그쵸? 고조시킬 건데 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 살며시 진정까지는 아니어도 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제하겠다. 화가 굉장히 움직임이 커요. 화의 에너지는. 그 엄청난 큰 파도 같은 에너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토가 있는 병들은 병원연을 잘 쓸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사주에 토가 있나 없나 이것만 관찰하셔도 통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지지에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지지에 있으면은 이 오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고요. 이 병화를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포장을 잘하고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걸 잘 통제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걸 통제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지지에 있는 토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싸울 일 있으면 피하라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친구랑 술 마시다가 정치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요즘에 뭐라고 싸워요? 일찍이니 이찍이니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무슨 쥐새끼도 아니고 왜 찍찍거리냐고. 근데 그거를 그냥 야 무슨 정치 얘기하냐 술 먹어 이러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년에는 주먹 다짐할 수도. 병화가 오화가 기본적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밝음의 에너지인데 지나치게 밝잖아요. 우리가 빛이 없어도 앞을 못 보거든요. 어두우면 안 보이죠. 근데 지나치게 밝아도 앞을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년이 좋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좋고 나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예요. 극단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뭔가 화를 잘 써서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밝아지는 거예요. 화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우울해지기도 하겠죠. 화가 강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울증이 많은 거 아세요? 겉으로 근데 화가 많은 사람들 우울증은 절대 안 보여요. 왜? 친구들하고 막 만나면 막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놀고 잘하거든요. 누가 봐도 쟤는 콘서트에 있어야 될 것처럼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우울해서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신과도 잘 될 겁니다. 아마. 정신과 지금 이제 내년쯤 되면은 그냥 못 가고 예약 걸고 한 두세 달 기다려야 될걸요? 극단으로 간다고요. 극단으로. 자, 눈이 먼다고. 그러니까 토가 없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눈이 멀 수도 있다. 안 보일 수도 있다. 부실한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치기 너무 좋지 않아요? 병원연에 사기를 당하는 거는요. 눈에 뻔히 보이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사기들 그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뻔히 보이는 사기 막 당하고 그러더만 그 김부장 이야기라고 있거든요. 부동산 사기를 대놓고 당해요. 그게 이제 병원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작정하고 속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면 작정하고 속일 수도 있는 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수가 와서 조절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너지가 세요. 이런 강한 에너지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극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마라. 불을 끌 때 물로 부어서 끄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주 강렬한 불은 물을 꺼도 안 되고 오히려 폭발합니다. 비산되고 막 옆으로 퍼지고 이래요. 물이 불을 끄는 건 산소를 차단하는 거, 그 모래로도 끄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년은 수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운 중에 하나예요. 터집니다, 이게. 수극화가 되면서 빵 하고 폭발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년은 수가 왕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이게 대세잖아요. 2026년은 화가 대세예요. 대세의 흐름이 있다. 근데 수가 강한 사람들은 그 대세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4천이잖아요? 3천대로 다시 내려왔나? 확 올라갔잖아요. 몇 달 사이에. 자, 근데 대세는 이 병원연이라고 오른다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뭔 생각하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를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오를 때마다 돈을 버는 인버스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곡소리 나고 있어요. 왜 대세를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수가 강한 사람들은 내년에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독박을 맞는다. 아이고 주식 오르면 주식 사면 되지 그냥 왜 그 반대로 베팅을 하냐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주식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의 직장이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뭐 재테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에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가 왕한 사람들은 이 수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가 있다는 거는 이 화의 거대한 유동성을 조절하겠다, 컨트롤하겠다, 휩쓸리지 않겠다 라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흐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토가 잘 발달한 사람은 내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크게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토가 있다는 것은 내년을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병원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수용하는 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앞서서 예측하고 준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자, 그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목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목을 거쳐왔잖아요, 지금. 자,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나 내년을 대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왜?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2022년부터 25년 4년 동안 모군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병원연을 대비하게 하는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목을 잘 쓸 수 있는 구조인 사람들은 이 운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다. 이 운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연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을 예측을 했거나 주시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병원연에 대비를 다 해놨겠죠.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해놨어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는데 뭐가 드러나겠어요? 어려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든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목에 있으면은 이 병호라고 하는 에너지를 일회성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목이랑 토가 다 있으면요. 병원연의 에너지를 단발성으로 쓰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지 반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운 좋게 내가 이 주식 오를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 일회성으로 끝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실패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토와 목에. 특히 토는 반복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목은 이 병원연을 쓸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타임을 이때만 기다렸어 이런 거죠. 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근데 목을 쓸 때도 조심해야죠. 왜? 화가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목을 쓰게 되면은 지나치다라고 표현해요. 고갈된다.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가장 원초적인 건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목을 쓰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예요?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돈 문제가 왜 생기냐면 빚을 내고 막 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고갈되는 거예요. 내 돈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려면은 이 목이 그냥 목이면 안 되고 수를 가지고 수생목 되어 있는 목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수가 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수가 강하면은 목보다 수가 강하면은 화랑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한다? 대세에 거스른 짓을 한다. 예, 정맞기 딱 좋아요. 남들 다 예스 하는데 저는 뭐 이러다가 이제 왕따 되기 좋다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만 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튀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술을 쓰는 사람들은. 술을 쓰기 일단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됐죠. 토가 좋다는 것도 이해가 됐고, 자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자, 화극금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금에 대한 용도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등 떠밀리듯이 움직여야 되는 운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이 왕한 사람들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석김, 그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이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거는 운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간이 금이 아니라 내 사주에 금기가 있으면 그 금의 에너지가 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토는 이거를 내가 끌어안고 컨트롤이 되는데 금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 같은 경우도 금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 병원연을 견딜 정도로 왕성한지 아니면 미약한 금생수라도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수의 에너지는 쓰기가 어렵죠. 이 금생수하면 또 수왕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금수가 쓰기가 가장 어려운 운이에요, 내년은. 운 입장에서 봤을 때 재관을 쓰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내년의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 두 가지예요. 구군을 굳이 얘기하라면은 재관의 문제라고요. 경제와 정치. 자, 이거를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워서 나라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고, 개인으로 줄여보자고요. 개인으로 줄이면 재관은 뭐예요? 가게와 직장이죠. 우리가 굉장히 좁히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크게 확대하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네, 전 세계가. 국가 단위가 또 국가 대 국가의 문제. 경제적인 건 무역이나 뭐 이런 교역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내년에는 극심하겠죠. 이런 갈등과 그런 분노와 뭐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잠재돼 있던 게 터지는 거예요. 이미 4년에 뭐 어때요? 징조가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노골이에요, 노골.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은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요. 올라왔잖아요, 위로 이렇게. 속으로는 어때요? 겉으로 나온 것과 다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는 감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감추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다른 걸 보여줘서 감추는. 이 오화를 감추는 거는 병화를 보여줘서 감추는 거예요. 왼손을 감추려면 오른손을 먼저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술 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 막 주의 분산하려고 여기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뒤로는 다른 짓 하고 있어요. 마술사들 보면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는 화의 제스처, 뒤로는 이렇게 칼을 갈고 언제든지 찌를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살아남는다고요. 근데 금수가 발달한 명들은 잘 안 되죠? 자, 금수가 발달한 명들이 병원연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요. 금수들은 전공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면으로 승부하려고 한다고 감춰야 되는데, 그쵸?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걸 감추고 겉으로는 평화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한판 붙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스르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감추기 위해서는 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를 갖춘 목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술 조심해야 돼요. 내년 특히. 술 사고가 아마 다른 때보다 더 클 거예요. 뭐 제가 감히 예측을 하건데 음주운전 사고는 병원연에 아마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내년에 되게 좋은 점은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운과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갈등 요소가 해소되는 흐름도 펼쳐지거든요. 섞이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혼인율, 뭐 아니면 지금 연애들도 너무 안 하잖아요. 이 화의 섞임은 연애의 섞임과도 똑같아요. 사랑의 확인,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좋은 걸로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때요? 사랑을 하는 흐름도 많아지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원망도 커지겠죠. 저는 그래서 묻지마 범죄도 내년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감정적이거든요. 우발적. 그러니까 내년은 우발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들 관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끊어낼 수는 없다 이거죠. 싫은 사람 못 끊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내년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끊어내고 싶었어요? 내년은 안 된다고요, 그게 잘.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갈 것인지 그래야 정민연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5화가 내년에 올라오는데요. 병원연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이 1년만 잘 쓰면은 그 뒤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병원연을 잘 못 넘기고 일을 그르치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운들도 다 완전히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수라고 하는 재관의 문제를 살펴봐라.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딱 그거예요. 그 97, 8년도에 IMF 때는 다 그냥 나락으로 갔는데 지금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개인들. 안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 다 사놓고요. 달러로 다 바꿔놓고요. IMF 가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는. 그리고 원래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요, 보통 직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빨리 그걸 느껴요.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이미 느낄 정도가 되면 너무 늦은, 다 터지고 나서 느껴요. 다 그랬지 않아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내년은 그런 것들이 되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지금 벌써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되게 힘들다는 거. 제조업도 뭐 반도체 빼고는 지금 다 나락으로 간 상황이고, 그쵸? 근데 그게 병원연에는 되게 노골적으로, 수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드러날 수 있겠다. 그게 내 가게에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예, 그래서 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토가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쳐다보시는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토가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수렴은 컨트롤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토가 컨트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토생금이 되거나 또는 목토가 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토도 효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토가 7개, 8개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진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토가 지나치면 또 안 되고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토가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내년에 큰 타격 없이 넘어갈 확률이 커요. 자, 그래서 병원연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예, 들킬 거 있으면 미리미리 지금 다 고백을 해버려라. 어차피 다 들통 나니까. 그거 아니면 거짓말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른 걸 보여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병원연은. 어쨌든 다 봐요. 다 보고 욕해요, 거짓말 하면은. 그리고 반면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자꾸 안 드러나서 짜증났던 사람들. 아, 나는 잘하는데 왜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건 대단한 건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이랬던 사람들은 내년이 너무 좋겠죠. 내년 한 방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간목이죠. 간목 어때요? 이 병화를 목생화하는 거죠. 드러내기 너무 좋은 운이잖아요. 드디어 간목한테도 이제 광명이 찾아오는 거지. 간목한테 을사년이 좋았겠어요? 간목의 을사년이 좋았으려면은 그 을목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관이 뚜렷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은 쟁제를 하더라도 간목한테 주도권이 있어야 됐던 거고. 그러니까 토금이 발달하면은 좋은 거죠. 을사년을 잘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 겁재 인호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또 겁재니까 막 이성관계, 막 연애 이런 데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텐데 쉽지 않았던 흐름이 되겠죠. 근데 병원연은 좀 다르다. 자, 식신으로 뭐를 하겠다? 자아실현을 하겠다. 자, 자아실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네, 즉시 하겠다. 참지 않겠다. 그리고 내면의 상관이 이렇게 지지에 깔려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5화를 쓰는 운은 아니라고요, 올해는. 저 5화는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동시에 하고 싶은 거예요. 멀티태스킹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네, 5화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데 운으로는 안 돼. 너 이것만 해. 너 식신으로 그거 하나만 해. 이렇게 온 거예요, 운으로는. 그래서 병원연은 저변의 5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깔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병화가 왔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대표해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간목 같은 경우는 직업을 여러 개 가지기 참 좋아요. 주부도 했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백현진인가? 배우? 그 모험택시에 나온 사람인데 그 웹하드 사장 연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연기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 보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수. 그러면서 그림도 그린대. 네, 그런 끼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요걸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난 주부인데
뒤로는 뭐 이렇게 깔짝깔짝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좋다. 근데 이 오화는 감정적 에너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로 나온 건 이성적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천간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 내년은 감정은 숨기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이 자아 실현을 할 때 이 병화로 해야 돼요. 병화로 대표해서. 근데 뒤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것들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운들을 봤을 때 특히 화가 없었던 간목이라고 한다면요. 네, 내년이 굉장히 크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에요, 이거 성장. 간목은 내년에 성장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드러내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간목인데 화가 지나친 간목이라 그러면은 화가 지나친 간목은 분산됩니다. 화가 지나친 분산은 화가 다한 간목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분산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온다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요. 나쁘게. 투자했는데 망한다고요. 이거는 화가 지나친 명들이 병원에 왔다는 거는요. 판단 미스예요. 판단 상실. 왜 판단력을 상실했냐? 지나치게 밝아진 거예요. 병원에는 뭐라고요? 눈부시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서 막 눈떠도 막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 눈뜬 장님 되는 거예요. 이 병원연을 잘못 쓰는 사람 보면 눈뜬 장님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심해라. 사기당하기 좋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사기당하기 좋지 않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와가지고 야 우리 회사 화장품 팔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뭔데? 애텀이야. 안 당하겠어요? 당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 아유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다단계라고요. 모든 사업 그 다단계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런 거가 내년에 굉장히 클 거다. 병원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좋은 얘기를 했겠지만은 제가 만약 금이 발달하는 구조는 어떻겠어요? 기본적으로 금이 발달했다는 거는 어딘가에 소속이 됐거나 내가 뭔가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통제를 벗어납니다. 자유를 찾았다.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혼할 사람들은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자유잖아요, 자유. 남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식신이니까 이혼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이혼한 것처럼 하겠죠. 식신이 그래도 자유를 찾는 거는요. 관계는 유지한 상태,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야 돼요. 못 끊어낸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떠나는 거지 직장에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싫어서 떠나는 것도 있죠.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장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가려면은 을목이어야죠. 간목이 아니라. 이따가 뭐 을목도 하겠지만은 간목은 기본적으로 이 식신이 대표돼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겉으로 이렇게 막 상관적인 걸 티내면서 가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 식신으로 상관을 포장하면서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민년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대체로 간목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거나 미뤄왔거나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병원연을 쓰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토가 있는 병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식신생 재로 가는 거잖아요. 재가 발달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간목의 토가 발달한 명들은 내년에 어떤 기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재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내년에 투자를 한다거나 자산을 증식시킬 만한 좋은 기회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한다던가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간목이라도 이 오행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병원연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일단 내가 느끼는 걸로는 어때요? 자유가 왔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를 가야겠다. 만약에 이게 오화가 아니라 자수라고 하는 정인이 있었으면 병자년이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식신으로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폭발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흥분. 이 오화는 흥분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 오화가 상관이야. 흥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뭔가를 보고 흥분하는 거죠. 돈이 되는 걸 봤다던가 내가 막 좋은 거를 찾았다던가 재능을 발견했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저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지르기 딱 좋다.
저질러도 사고가 웬만하면 나지 않는다. 그동안 못했던 거 하기 너무 좋다. 근데 그 행동의 결과는요, 좋다 나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간목의 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행적인 걸 대충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주로 쪼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갑술의 편제가 식상을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나쁘지 않느냐? 이미 이 편제가 있다는 거는 병원연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심지어 이 술토는 오화를 어떻게 해요? 오화의 분열을 멈추는 힘,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오화의 분열이 정지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화의 분열이 정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키가 한 3m, 4m까지 자랄 거예요. 키가 여기서 정지를 해야지, 그쵸? 최홍만 봐봐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최홍만이 500ml짜리 우유팩 들고 있는 거가 200ml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0ml짜리 들면 어떻게 보니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 그게 그 화생토가 잘 안 된 거예요.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커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 한계를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밥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한번 활동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게 극심하고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다닐 때도 그렇고. 차 탈 때도 막 경차 타니까 얼굴 이렇게 나오던데, 썬루프 위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병원연이 왔을 때 이 편지로 어때요? 그럴 것을 미리 생각했다는 뜻이. 저 화가 계속 분열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나는 그렇게 안 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병원연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릴 때 갑술일주는 절대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겠다. 다 취해도 나는 안 취한다. 술자리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막 이럴 때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관찰만 하고 지켜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오화를 잘 품어주니까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천간으로는 식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절대 충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동은 상관이 충동적인 거예요. 식신은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딱 자신감이 생기거나 타이밍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술일주는 이 병원연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상관 에너지는 뭐예요? 주변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드러내는 것도 병화로 드러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드러내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갑술일주가 내년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준비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된다는 뜻. 투자 같은 것도 어때요? 갑술일주의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 좋다. 그 시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어렴풋하게 준비가 됐던 것들이에요. 2022년에 근이 왔다고 해도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던가 뭐 내년과 인연되는 사람을 만났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뭔가 하기 좋다. 대부분 경제활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경제활동만큼이나 또 비중이 있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삼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합 때문에. 오술이라고 하는 삼합 때문에 자아실현 코드가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연애하기도 좋아요.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대화가 너무 잘 맞는다.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편제가 삼합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편제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연애하기 어려워요. 그런 게 잘 안 돼도 연애가 되는 건 정제가 그런 거고, 편제들은 기본적으로 또 코드가 잘 맞아요. 웃음 코드라던가 먹는 거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런 습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 끌림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됩니다. 하다못해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뭐가 잘 통한다 하겠어요?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의견이 맞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 갑술일주는 상대방의 뭐를 봐야 돼요?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내가 1번이면 상대도 1번이어야 돼. 그게 삼합이라고요. 애초에 사주에 삼합적 에너지가 강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그게. 그런 걸 무시하고 결혼을 한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난 싸우기 싫다. 그냥 결혼하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놓고 키울 때 자녀에 대한 교육관도 다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야 되는 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갑술일주.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맞아도 어때요?
인연이 꽤 크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식상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이 깊다. 나를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갑술일주였는데 무식상이었다. 그러면은 연애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 차이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되죠. 용기가 필요한 운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감은 없어요, 원래. 자신감은 이런 식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용기가 식상으로 오는 거예요. 되지 않더라도. 근데 내년은 다 되죠. 그리고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병원이 그렇게 막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때만 기다렸어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좋아하던 애가 헤어진 거야, 누구랑.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이러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들이대는 거죠. 이거는 남녀 공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하기 좋다는 거죠.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근데 직장 취직은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보통 직장을 간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종속되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온 거는요, 그런 개념의 취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라던가 뭐 대기업 이런 복지라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 대기업 들어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에 맞춰가지고 그 일이 중소기업이더라도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업군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기존의 일을 지속하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이직을 하기 좋다. 승진이나 이런 게 잘 되는 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기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능력은 대부분 재능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가 없는 간목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좀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렴풋하게 아는 거지, 화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 좋은 운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은 돼지고기를 더 좋아했구나. 소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내년에 이 식상이 이게 겉으로 식시고 지지로 상관이 없다는 건 다 비교 분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 쟤랑 만났을 때. 그리고 수많은 이 오화의 에너지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만 끌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오화가 왔을 때는 그런 관계라던가 섞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멈출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유일하게 멈춘다고 하긴 그렇고 조절할 줄 아는 게 술토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교는 아니지만은 선을 어느 정도 긋고 이렇게 만나고 이어지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내년은 갑술일주 병원연을 아주 잘 쓰는 좋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만 쉬었다가 하시죠.